오늘의 연구 보고서는 홍범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범도는 1868년 10월 12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홍범도 일지에 있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모친은 7일 만에 죽고 아버지 품에서 여러분의 유즙을 먹고 자랐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홍범도를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젖둥냥으로 홍범도를 키웠다는 것이죠. 홍범도가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된 홍범도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머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평양관청에서 군인을 모집한다는 공고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입대 가능 나이는 17살이었고 당시 홍범도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홍범도는 포기하지 않고 나이를 속여서라도 입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는 신체 조건이 좋았고 사격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군대에 쉽게 적응합니다. 좀 괜찮나 싶었지만 장교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범도가 병사를 괴롭히는 장교를 때려 눕힙니다. 기본적으로 하극상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장교는 양반이었고 홍범도는 머슴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남아있으면 중형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입대 4년 만에 결국 탈영합니다. 1888년 군대 다음으로 한 일은 종이를 만드는 제지소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지소 노동자 생활도 3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제지소 주인이 홍범도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홍범도에게 막대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는 폭발해버렸죠. 다음으로는 강원도 금강산에 위치한 신계사로 들어갑니다. 홍범도는 스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불교 경전을 외우며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절에서 지낸 지 1년 반이 지나던 어느 날 비구니였던 이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절에서 나와 이 씨의 고향이었던 함경도 북청으로 이동합니다. 아내와 함께 북청까지 왔고 생계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북청군은 삼면이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맹수들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북청군에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홍범도에게 사냥꾼은 그야말로 천직이었습니다. 홍범도는 북청군의 대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홍범도는 생계 걱정 없이 가족들을 책임졌습니다. 이때 홍범도는 이때 제일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1907년 정미늑약이 체결되고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대한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도망친 몇 명의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했습니다. 의병의 전투력이 향상되고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의병을 막기 위해서 조선인의 총과 탄약을 뺏고 총포 하양류 단속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관리하며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총을 빼앗길 수 없었던 홍범도는 같이 활동하던 포수들에게 총을 빼앗겨 굶어 죽느니 놈들과 싸웁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던 포수들을 설득해서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서
산포수 의병부대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제 호랑이에게 겨누던 총구를 일본군에게로 돌린 것이죠. 함경남도 북청 근처에 있는 약 1335m의 험준한 고개 후치령이었습니다. 후치령은 함경남도 대륙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1907년 11월 22일 오후 4시경 탕, 탕, 탕 총소리가 산을 울립니다. 그리고 일본군 2명과 순사 1명이 쓰러집니다. 후치령에 매복하고 있던 홍범도와 의병부대가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기습 공격하는 게릴라 전술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때 의병부대가 공격한 사람들은 동료 포수들의 총을 압수한 일본군이었습니다. 홍범도의 의병부대는 일본군이 압수한 총을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군의 신식 무기를 획득해서 무장을 강화합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홍범도와 의병부대의 활동을 파악한 일본군이 11월 24일 60여 명의 병력을 후치령으로 급파합니다. 그동안 소규모의 일본군만 급습하던 홍범도의 의병부대가 처음으로 신식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의 부대를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후치령에서 3시간의 치열한 접전. 일본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했지만 산악지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홍범도의 의병부대를 당해낼 수 없어서 후퇴합니다. 홍범도 의병부대의 완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의병부대는 함경도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60전 60승의 신화를 써내려갑니다. 이제 일본군은 홍범도를 두려워하면서 나르는 홍범도라고 부릅니다. 일본군은 홍범도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홍범도에게 회유하는 편지를 쓰도록 강요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결국 모진 고문으로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 홍양순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편지를 전달하라고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투항 권유 편지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는 홍양순에게 총을 겨누며 거부합니다. 홍양순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함께 의병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홍범도가 다시 의병 활동을 하던 중에 아들 홍양순이 죽습니다. 홍범도 일지를 보면 그때 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 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라고 나옵니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내와 아들을 일제의 손에 잃어버린 거죠. 홍범도는 가족의 죽음을 개인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해소하지 않고 항일투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홍범도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까지 일제는 생계를 위협하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홍범도의 이 비극은 의병 동료, 나아가 우리 민족이 겪을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제는 더 강력하게 의병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11월 절망적인 상황 속 홍범도는 자신의 조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 땅이었던 연해주로 향했지만 러시아는 일본과의 외교 분쟁 등의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러시아에서 의병 활동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홍범도는 호랑이를 사냥하듯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